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자제롭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식견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식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식과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온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후에 해야 할 일이 자신의 식견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식견이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비로우니까요. 자비로우면 마음이 넓지 않아도 자비롭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남을 보호하고 보시를 베풀며 자비롭기 때문에 남을 돕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바뀝니다. 마음이 넓은 것뿐만 아니라 높은 경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수행의 지혜와 불법의 지혜 같은 것은 듣기만 해도 토가 나올 정도로 못 알아듣겠다면 저는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멍청한 사람도 이해했으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그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치는 이해 못해도 자비심만큼은 꼭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연이 금세 선연으로 바뀝니다. 선연은 좋은 인연입니다. 대자대비를 떠나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만 해도 나쁜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바뀌고 좋은 운명은 더 좋아집니다. 그쯤 되면 부자가 안 되기도 어렵습니다. 공덕과 복덕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무리 바보 같아도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자비롭기 때문이죠.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한 행동으로 인해 부귀가 찾아옵니다. 머리만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주판나를 튕기며 따지고 착취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남의 돈을 뜯어냅니다. 참 피곤한 일이죠. 진정 부귀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머리가 안 좋아도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 부귀한 운명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돈 벌고 싶은 바보 없습니까? 더 큰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큰 성공과 평안함 그리고 행복을 원한다면 이어지는 저의 수업을 꼭 들으십시오. 놓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수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고 등락하고 잘못을 알고 바로잡아 더욱 상스럽고 부귀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다면 저 역시 기쁘겠죠. 제 수업을 듣고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총각에게 시집가고 착한 처녀에게 장가가고 자식도 낳고 자식도 잘 됐다며 이 수업을 들은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심오한 이치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과거 중국의 고사성어입니다. 소동파가 살던 시기에 이러합니다. 소동파가 당시 함께 수행하던 불인선사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팔풍, 취부동, 단좌자금대. 팔풍취부동, 단좌자금대. 팔풍취부동, 단좌자금대. 온갖 어려움 앞에서 흔들림 없다. 팔풍취부동, 단좌자금대. 여기서 팔풍이 무엇일까요? 우리 법사가 읽어주세요. 칭찬, 비방, 이익, 쇠망, 영예, 훼손, 쾌락, 고통. 서로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윗부분에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개념들은
모두 정신적 차원의 개념들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어떤 이득을 얻거나 보너스를 받을 때도 기분이 좋죠. 찬사를 들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웃긴 농담을 들어도 기분이 좋죠. 반면에 비웃음을 당하면 괴로워집니다. 사업이 쇠락하거나 몸이 약해지면 역시 괴롭습니다. 얼굴이 망가지거나 사업이 망가지거나 가정이 깨지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의미하죠. 이 8가지 개념은 좋은 것 4가지와 나쁜 것 4가지가 모여 서로 상생관계를 이룹니다. 탈풍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샤오장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샤오장은 부장에게 비난을 들었습니다. 비난의 행위는 8가지 괴로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비방이나 훼손 또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일종의 감각입니다. 부정적인 감각이죠.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고통이 곧 이익이 됩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 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사가 오히려 비법을 더 가르쳐줄 수도 있죠. 하지만 곧바로 번뇌의 감정이 일어나면 원래 빈병처럼 텅 빈 공간 안에 금세 큰 돌덩이가 차올라 아무것도 못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는 일마다 그르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탈풍의 4가지 좋은 느낌과 4가지 싫은 느낌은 모두 정신적인 감각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 8가지 감각 중에서 적어도 2가지는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매일 적어도 2가지는 일어나죠. 많고 적고 또는 크고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한 매일같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각과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민합니다. 제가 아무 노래나 불러볼까요? 밝은 달이 하늘을 비추고. 듣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단순한 사람은 밝은 달이 하늘을 비추는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똑똑한 사람은 다릅니다. 스승님이 고향을 그리워하시는구나. 더 똑똑한 사람은 또 다릅니다. 대체 무슨 일이시지? 갑자기 수업 중에 밝은 달이 하늘을 비춘다는 노래를 하시다니. 오늘은 밝은 달은커녕 아주 흐린 날인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살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작은 돈은 벌어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간단한 일 하나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이 노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꼬거나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꼬거나 비아냥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남들이 나를 욕하고 비웃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대부분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입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마음이 불편하거나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와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다른 동료와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나를 헐뜯는다는 거지. 갑자기 의심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이 부족할까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이미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배우십시오. 박학다식하지는 않아도 한 분야에서 뛰어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8개 내공 수행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인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할 필요는 없다. 스승님, 오래 시키셔도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이면 된다. 단 매일매일 해야 한다. 매일 1시간만 해도 괜찮다. 2시간씩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안 피곤합니다.
사실 저는 당시 팔기내공을 정석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늘 피곤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은 팔기내공을 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손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에너지가 강해졌고 동시에 다른 무술도 익혔습니다. 어느 날 똑똑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젊었고 저와 사이도 좋았습니다. 몸은 좀 약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기내공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팔기내공을 가르친 지 이틀 만에 청년이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시험이 끝나고 머리가 아파서요. 그렇게 핑계만 대면서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의 수행 경지가 매우 높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청년은 남들에게 본인이 저의 첫 번째 큰 제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그럼 법력도 높을 테니 제 두통 좀 고쳐주십시오. 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팔기내공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대략의 동작은 기억하지만 거의 대부분 잊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진지하게 수행합니다. 과연 무엇이 좋고 나쁜지 잘 따져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잡다한 내용은 없애고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랬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꿨더라면 운명이 달라질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자비를 배우면 됩니다. 자비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신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팔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사실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큰 스님들은 늘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과거에 고명한 큰 스님들은 큰 제자나 국가의 유명 인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서 죽이나 먹거라. 큰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차나 마시거라. 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서 일이나 하거라. 큰 스님들은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소박함 속에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지혜는 실질적인 노동과 실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머리로 하는 생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불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오온치성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오온치성. 여기에서 치성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뜻합니다. 예컨대 질투의 불꽃과 원한의 불꽃은 아무리 애써도 참을 수 없기에 치성이라고 부릅니다. 발음도 별로 안 좋게 들리죠. 계모가 전처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애정의 오온치성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 곁에 있던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10살짜리 남자애를 목 졸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왜 그랬을까요? 치성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치성입니다. 개를 걷어차고 개 주인을 때리고 벽돌로 사람을 내리치는 것도 다 오온치성입니다. 특히 오온 중에 무엇일까요? 두 분이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색, 수, 상, 행, 식 중에 무엇일까요? 수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감각으로 인해 이 사달이 났습니다.
자비심과 교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명지화의 치성이라고 합니다. 무명지화. 무명지화. 깨치지 못한 데서 오는 나쁜 마음이나 불같이 성내는 마음. 이것을 무명지화의 치성이라고 합니다. 무명지화의 치성이 일면 사장이 한 소리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꼬고 헐뜯고 심지어 때려도 저 사람이 날 돕는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욕하고 걷어차며 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성취를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상처 주는 것을 뜻하는 불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역증상현. 이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역증상현에서 역은 거스르다는 뜻입니다. 역증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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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더욱 분발하는 인연으로 삼는다. 역증상현. 역증상현은 거부감이 생기기 가장 쉽습니다. 역증상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 없는 분도 개나 고양이를 한 번쯤은 쓰다듬어 봤을 겁니다. 요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개나 고양이가 좋아서 친해지고 싶다면 등을 만져줘야 합니다. 머리에서 어깨로 내려오면서 털 방향에 맞춰 아래로 쓸어내려줘야 개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 방향으로 쓸어올리면 물거나 핥힐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이죠. 느낌이 좋고 편안할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긴장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럴수록 따스함에 젖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스한 기분은 판단력을 흐리고 너를 자칫 잠들게 하여 쉽게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역증상현은 여러분의 투지를 불태우고 부정적 정서를 자극합니다. 이 둘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어느 한쪽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그 중간은 0입니다. 팔풍 중간에 놓을 숫자는 0입니다. 따라서 상반된 감정이나 현상이 일어나면 그 감정들을 0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해서 너무 괴로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욕할까? 내가 조금 잘못한 걸로 사흘 내내 욕할 필요가 있을까? 비난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입니다. 반면 어느 날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이 아니었다면 나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 줄 몰랐을 겁니다. 아부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들이 남의 눈을 가릴 때는 일단 사탕 발림을 하고 선물도 잔뜩 보냅니다. 연애고수는 사랑을 얻기 위해 거짓 사랑을 연기하면서 돈으로 환심을 삽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죠.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들은 유명 인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해 정확히 그것을 건네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느 재벌이 어릴 적 먹던 옥수수죽이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 시절 옥수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섣불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꾼을 만난 겁니다. 좋아 보이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일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한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욕을 먹거나 질책을 받거나 꾸중을 들었다면 이때는 무조건 모든 것을 0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잘못하다면 즉시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을 알려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상대방의 오해라면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을 때는 해명해봐야 소용없죠. 상대의 화가 가라앉은 다음 해명하면 됩니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몇몇 사람만이 조금 더 똑똑하고 영리할 뿐이지 감정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실수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업무 보고를 할 때나 물건을 팔 때도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이 사라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를 때리고 있는 부모에게 삽이나 권총을 권하면 안 되겠죠. 명을 재촉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고약한 심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상사가 화를 내고 있을 때 굳이 업무 보고를 하면 원래는 쉽게 통과될 일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사는 안 돼 하고 반려시킵니다. 책임자들이 이런 일을 자주 겪죠. 나 지금 하는 거 안 보여? 그 정도 눈치도 없어? 사실 눈치 없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다 보니 스스로 호랑이 굴러 들어가곤 하죠. 죽음을 자초합니다. 물론 진짜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 중에 후대게 혼난 상태에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사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죽음을 자초하는 셈이죠. 사장이 화를 낼 때는 몸에 염라대왕이 붙어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보살님이 들어와 계실 때 사장과 대화를 하면 사장도 기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잘 통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추측을 해보자면 불법에서 말하는 정신세계의 괴로움과 즐거움 중에서 색, 수, 상, 행, 시계 5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5가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식견에 대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의 초급 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법입니다. 지금 자신이 욕을 먹고 있는지, 감정이 급히 침울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차렸는지, 우라가 치미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챌까요? 지혜의 마음, 청정한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은 청정함에서 나옵니다. 청정함은 오온치성의 뜨거운 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온치성은 뜨거운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청정함은 그 불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뜨거운 불을 다스립니다. 불교의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님이 수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청량계입니다. 청량한 세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따뜻하게 먹고 너무 따뜻하게 입고 집이나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면 판단력이 쉽게 흐려지고 심지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할 때도 이러한 침몰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선수행을 하려다 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수행과 꿈은 다릅니다. 꿈은 잘 때 꾸는 것이고 선수행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명백히 다르죠. 잠이 드는 이유는 집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달콤함과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따뜻함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청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만 관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과 그 감정의 기복을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좋은 느낌과 청정함을 유지하려면 영의 상태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판사처럼 유혹과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절대적인 법률과 가장 청정한 안목으로 사건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살인범이 미인이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년형만 선고하면 안 됩니다. 미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문제점을 자세히 관찰하며 핵심을 포착하고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의 행동,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정함에서 나옵니다. 청정해야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아직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수업을 더 많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아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익히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지혜의 눈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화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처럼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더욱 지혜롭고 탄탄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안목까지 생긴다면 더 좋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정함은 지혜의 눈을 만든다. Namo
南无本师释迦牟尼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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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本师释迦牟尼
佛，南无本师释迦牟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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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南无本师释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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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尼